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폭락이 또 오던 말던 저평가 이 기업은 투자하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지금 가치가 계속 오르고 있고 최근 들어가지고 가장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 기업의 주가는 꽤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인 것 같아서 좀 이제 관심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기업 가지고 왔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어떤 기업인지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댓글로 응원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짧게라도 좋으니까 한 마디씩 달아주시면 제가 정말 큰 힘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한 마음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 생산이 좀 중단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가 생산이 중단되고 있냐 보시면은 자동차 제조업체, 그것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텔란티스라든가 포드라든가 거기에 생산 라인이 멈추고 있어요. 아니 왜 멈추고 있지? 판매량이 안 나오는 건가? 최근에 GM 잘 나왔잖아요. 근데 왜 멈추냐? 지프의 주요 SUV를 생산하는 이 스텔란티스 미시간주 공장이 알루미늄 부족으로 지난주에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포드도 같은 이유로 켄터키주 공장에서 소형 SUV 모델인 익스페디션과 링컨 내비게이터 등의 생산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이 부족해서 차량을 못 만들고 있어요. 요즘에 공장 근로자들의 말을 인용하면 약 1억 4천만 원이 넘는 고급 모델과 F 시리즈 슈퍼듀티 트럭의 생산도 축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F 시리즈가 이제 F150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F150이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보기 어려운, 사실 이 도로에서야 조금 크다라고 하겠지만 주차할 때는 거의 주차가 불가능한 정도로 큰 이 우리 트럭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트럭도 지금 생산이 축소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알루미늄 부족으로 지금 생산을 못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알루미늄 부족하냐? 알루미늄 그냥 사오면 되는 거 아니야? 미국 자동차 공장들이 멈춰선 1차적인 이유는 사실 생산량이 줄어서 또는 뭐 수요가 줄어서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알루미늄 공급업체인 노벨리스 공장에 불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불난 것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땐 중기적으로 계속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게 뭔 소리냐면 알루미늄 노벨리스입니다. 알루미늄 판재 시장의 약 40%를 점유하는 노벨리스 공장의 가동 중단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에요. 이 왜 공장이 멈췄냐? 지난 9월 16일. 그러니까 지금 사실 멈춘 지도 꽤 됐어요. 이미 한 달 좀 넘었는데 노벨리스 공장 화재로 공장의 심장부인 한밀이 설비가 전소되면서 내년 초까지 가동이 불투명합니다. 그 한밀이 뭔데? 알루미늄 슬래브를 고온에서 압축해 얇은 코일로 만드는 핵심 공정입니다. 당연하겠죠. 알루미늄을 우리가 항상 이 제철소 가면은 계속 이 철판 피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공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차체판의 품질을 결정하는, 그래서 압축해서 얇은 코일을 만드는 기술력인데 이게 지금 전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나가지고 싹 다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 설비가 멈추면 후속 공정인 열처리라든가 코팅 라인의 가동률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생산 전체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노벨리스에서 알루미늄을 못 만들어주다 보니까, 정확히 말하면 얘네들이 이 알루미늄 관련해서 지금 뭔가를 이 판을 생산을 못 하다 보니까 이 알루미늄 쇼티지가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려고 해도, 내가 살려고 해도 이거 지금 있는 제품 자체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조금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다? 이 알루미늄 쇼티지에 좀 집중해야 된다. 지금 보면은 공급이 부족해졌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아니면 오히려 더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뭐 단기적인 영향이면 어떻게? 또는 뭐 노벨리스가 또 생산 시작하면은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는데, 알루미늄 올해 가격을 보면은 올해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25년도까지 해서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상향을 쭉쭉쭉 타고 올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여기는 관세 영향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관세는 2025년도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전부터 알루미늄에 대한 수요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근데 최근에 관세가 힘을 더 붙여서 전고점을 뚫어버리고 최근에 상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2021년도에 뭐 최고가 라인대를 우리가 다시 도전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지금은. 근데 최근 가격 중에서는 사실 가장 높은 가격으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알루미늄 가격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크다라는 거죠. 왜? 알루미늄은 여기저기 쓰이니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데이터 센터에도 알루미늄이 많이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늘어나고 전기차 늘어나고 여기저기 늘어나다 보니까 알루미늄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데 공급이 확 떨어지면서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진짜로 가격이 치솟고 있네.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알루미늄이 현재 크게 상승하고 있더라. 최근 가격 상승세는 지난 4월부터 시작이 됐다. 이게 관세 영향이죠. 그래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알루미늄 수입 관세를 대폭 인상하면서 실질적으로 단가가 크게 솟기 시작했죠. 구리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알루미늄 수입을 제한한 것도 알루미늄 가격 상승을 부추긴 요인입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까지만 수입을 하고 그 이상 수입 못하게 유럽이 막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일정 수준까지는 수입이 유지가 되겠지만 그 이상에선 또 공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도 중국의 생산 억제와 다른 지역의 재련 용량 제한이 물량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이건 조금 오래됐습니다. 중국이 갑자기 물량을 제한 건 게 아니라 2017년부터 생산 능력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연간 알루미늄 생산량 상한을 4,500만 톤으로 정했는데 최근에 수요가 엄청 늘었죠. 근데 지금 생산 능력은 제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이 수입 제한이 있었고 공급 제한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또 관세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이 따로따로 이뤄졌는데 이게 합쳐지니까 알루미늄 가격을 이렇게 끌어올린 거죠. 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은 계속 제한하는 일밖에 없는데 여기에 추가로 최근에 노벨리스가 또 공장에 불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쇼티지가 좀 가속화되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완성차도 이 생산 라인이 돌아가야 되는데 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알루미늄이 없어서. 뭐 그런 상황이다. 생각보다 조금 심각하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알루미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공급은 줄고 있는데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전기 자동차, 태양광 패널,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등에서 알루미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로 건설되는 데이터 센터에도 막대한 양의 알루미늄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지만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라 그냥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건설 자체에도 알루미늄이 들어가요. 그래서 알루미늄은 사실 그 어디든 다 많이 들어가는데 요즘에 이 신재생 기술 또는 신기술들에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데이터 센터 안 그래도 많이 건설되고 전기차 안 그래도 많이 양산하고 안 그래도 지금 재생에너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자동차 업계의 원자재 비용 부담이 커졌고 완성차 한 대당 알루미늄이 약 200kg가 사용이 되더라. 근데 지금 그거를 공급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항공기 제작 원가에서도 알루미늄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15에서 20%에 달한다. 최근에 방산도 크게 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필요한 산업이 요새 좀 크게 늘어나고 있고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급은 줄어들고 있더라. 이거 상당히 조금 좋지 않은 구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봐도 알루미늄 쪽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보는 겁니다. 왜?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어들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럼 알루미늄 생산을 그냥 늘리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어떻게든 생산 늘리면 되잖아 라고 단순하게 고민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그냥 올려서 지금 어떻게든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 알루미늄을 그럼 어떻게 만드나요? 알루미늄 만드는 방법 뭐가 할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루미늄이 우리가 캐가지고 그냥 뚝딱뚝딱 하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알루미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만드냐? 거기에 핵심은 알루미늄을 만드는 기술력은 사실 대단하지 않아요. 결론은 전기입니다.
전기만 있으면 만들어요. 근데 전기가 요새 어디로 들어가요? 다 데이터 센터 AI 쪽으로 전기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알루미늄을 만들 수 있는 전기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친 듯이 찍어내려고 해도 아마 쉽게 찍어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것은 현존하는 산업 중 전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공정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은 사실 원료보다 그냥 전기로 알루미늄을 만든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알루미늄은 자연에서 순수한 금속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금 캐고 대리석 캐고 이러잖아요. 그걸 가공하잖아요. 얘는 가공하는 게 아닙니다. 얘는 사실. 그래서 보크사이트라는 흙에서 알루미나라는 하얀 가루 형태로 추출합니다. 근데 그 알루미나를 그냥 뭉쳐서 불로 지지면 나오는 게 알루미늄이 아니에요. 또 알루미나에서 알루미늄 원자와 산소 원자가 매우 강력하게 결합된 상태로 홀에루 공정이라는 전기 분해 방식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전기를 쏴서 알루미늄이랑 산소를 억지로 뜯어놔야 돼요. 그래서 뜯어놓으면은 이제 알루미나가 알루미늄으로 탄생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전기를 써서 그냥 분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전기세가 엄청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전기가 주변에 많아야 돼요. 그리고 그 전기가 많으려면은 누구랑 경쟁해야 돼요? 또 데이터 센터랑 경쟁해서 전기를 따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대로 생산하고 싶어도 알루미늄이 쉽진 않다. 이게 그냥 찍어낸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비용은 알루미늄 생산 비용의 약 30에서 많게는 40%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기 요금이 엄청 들어가요. 근데 지금 전기 쓸 일이 너무 많잖아요. 저기서도 전기 써, 여기서도 전기 써. 그래서 지금 천연가스로 전기 생산해라, 원전 SMR로 전기 생산해라, 이런 상황인데 알루미늄에서 또 전기를 몰빵 친다? 아마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알루미늄 생산은 지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공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알루미늄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우리가 여기 알루미늄 기업들에 관심을 둬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단순히 이러니까 알루미늄 기업에 관심 가질게요 라기보다는 그 알루미늄 기업 중에서도 실적이 성장하고 기업이 성장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너무 저평가네, 이러면 우리는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알루미늄 기업에 관심을 두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둘 게 뭐냐면 알루코입니다. 그래서 알루코를 보시면 지금 2022년, 3년, 4년인데 대략 2022년에서 3년까지는 매출액이 줄었어요. 근데 23년, 24년 가면서 매출액이 다시 회복이 되고 영업이익도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보시면은 2024년도 영업이익이 381억이에요. 근데 2025년도 1, 2분기 실적을 보면은 지금 276억입니다. 1, 2분기만 276억이고 매출액이 3,300억이에요. 그럼 사실상 2024년보다 영업이익이랑 매출액이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미 상반기만 270억이고 작년은 1년 동안 381억인데 뭐 적당히만 해도 사실 400억은 그냥 넘겠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지금 이 사업이 잘 되고 있구나, 알루코가 돈을 잘 벌고 있고 지금 3년 내내 아마 올해까지도 실적 성장이 이어질 것 같구나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루코 상당히 좋아요. 그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좋은데 현재 기업에 있는 가치가, 현재 이 주가에 있는 위치가 우리가 그림으로 볼 게 아니라 진짜로 실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높지 않은 구간에 있는가를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당시의 영업이익이랑 그 당시의 위치를 비교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 시가총액이랑 그 당시의 영업이익이랑 제가 비교를 해봐요. 그래서 그 당시 영업이익 대비 기업 가치가 얼마지? 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의 몇 배를 곱해야 이 기업의 이 시가총액이 나오는가를 해봤을 때 사실 이때 실적이랑 이때 실적이랑 이때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그림을 보고 저점이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 당시 버는 돈 대비 기업 가치가 얼마인가, 버는 돈 대비 얼마인가, 버는 돈 대비 얼마인가,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2014년도에 저점을 한번 찍었고 20년에 크게 한번 찍었죠. 그 다음에 22년, 그 다음에 24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14년도에
11배 정도였어요. 이때 이 저점 찍었을 때가. 최저점일 때가 11배. 영업이익 대비 그 당시. 그리고 쭉 올랐다가 다시 내려와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최저점을 찍었잖아요. 정말 이때보다도 크게 빠졌는데 이때가 몇 배였냐? 이제 이때가 2020년인데 이때가 8배였습니다. 영업이익 대비 11배, 8배. 그리고 다시 아시겠지만 시장 상승 랠리 맞춰가지고 쭉 올랐다가 쭉 양적 긴축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저점을 다시 찍어요. 얼마다? 이때가 저점 찍었을 때 12배입니다. 그래서 11배, 8배, 12배. 그리고 2024년도에 전체적으로 급락을 하면서 다시 증시가 저점을 찍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알루코 저점일 때가 4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11배, 8배, 12배 때리다가 2024년도에 좀 역대급으로 저가 4배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왜 4배냐면 주가도 주가인데 실적은 좋아지는데 주가가 회복이 안 되니까 많이 떨어진 거예요. 왜? 영업이익 곱하기 몇 배냐가 시가총액이니까 시가총액 낮는데 영업이익만 올라오니까 배수가 낮아진 거예요. 그럼 현재가 얼마냐? 현재가 5.5배입니다. 현재도 보다 역사적으로 정말 낮은 구간에 있다. 그래서 버는 돈 대비해서 기업 가치가 정말 낮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올라갈 때 배수로 계산을 해봐도 지금 구간은 정말 낮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관심을 가져도 되는 구간에 와 있긴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알루코가 알루미늄 관련해서 상당히 실적도 그렇고 긍정적이에요. 산업도 그렇고. 알루코는 국내 최고 최대의 알루미늄 소재 전문 회사입니다. 1956년부터 생산을 했고요. 국내 최초의 알루미늄 제조와 압출 전문 업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 넣어요. 자동차 부품, 철도 차량, 선박, 항공기, 태양광 모듈, 알루미늄 거푸집, 산업용 소재, 알루 샤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테리어 쪽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들어가요? 배터리에도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 그래서 건설에도 들어가고 사실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루코는 1087억 원 규모의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 케이스 해외 지역에 공급하는 계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경영상 비밀 유지 요청으로 누구랑인지는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올해 2025년도 6월 25일부터 2032년까지 계약을 하는 이 지금 수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알루코는 계약도 하고 있고 알루미늄에서 실적도 괜찮고 지금 상당히 저평가고 이거는 관심을 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루미늄 가격이 계속 치솟고 있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 구간이거든요. 제가 지금 땡겨놓은 가격이 이 구간이고 지금 여기서 지금 추세를 막 전환할까 말까 최근에 2차전지 역할로 좀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갈까 말까 하는 건데 지금 상당히 낮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관심을 좀 둘만하다. 현재 시총이 그래도 2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과거 2021년도 막 이만큼 인플레이션 나오면서 올라간다라고 할 수는 없더라도 그냥 저는 지금 가격은 부담 없는 가격으로 좀 관심을 좀 둬도 되는 가격인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알루미늄이 전 세계적으로 생산량이 줄고 있고 그리고 공급량도 하락하고 있고 그래서 수요는 늘고 있네. 그래서 알루미늄 가격이 치솟고 있네. 근데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데 최근에 좀 완성차라든가 이 산업 분위기가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있어서 우리가 알루코 관심을 좀 두고 있어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저희가 이 총정리한 자료집을 약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저희가 매일 무료로 매일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근데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개인정보?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되고요. 필요도 없어요. 개인정보 받아서 저희가 쓸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 받아요. 무료입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어플에서 중요한 글을 써서 보내면 저희 푸시 알람을 쏘거든요. 푸시 알람만 그냥 승인 허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중요한 글을 여러분도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접속한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시 작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로봇, 자율주행, 핵심 자료집,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반도체, 테슬라 자료집 저희가 무료로 전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거든요. 꼭꼭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10월 24일, 23일, 20일, 20일, 20일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저희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전부 다 무료로 매일 정리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얻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유튜브 많이 크고 있어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댓글 다는 겸사 저희 유튜브 구독까지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